젊은이들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사우디가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사우디가 변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얘기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아까 앞서서도 새 국가를 대표한다고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전 세계 석유 산업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궁금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1938년에 처음 유전이 발굴돼서 1948년에 세계 최대 단일 유전으로 가장 큰 가와르 네. 유전이 발굴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미국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석유만 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있었을 때 빨리 다른 산업도 개발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늦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겠다고 느낀 거는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 사실은 2000년 6월 달에 사우디에서 오랫동안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키 야마니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석유의 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니? 아니잖아요. 청동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아무도 사지 않을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던지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전 세계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기후도 자꾸만 너무 변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돌아서면서 기후 협약하면서 전부 다 2030년, 2050년 탈화석연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201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비전 2030을 하면서 석유 없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독돼 있다.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지금까지 온 물건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왔는데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를 계속 꼬시고 있어요. 빨리 공장 지어라. 그래서 우리 현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 예, 현대자동차도 엄청난 결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기술 줄고 각오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또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있으니까 당장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본 거죠. 큰 그림을 해서 결국에는 승부처를 한번 삼은 겁니다. 굉장한 도전이고요. 반드시 성공하길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중국차 엄청 많습니다. 한국에서 못 보는 중국차 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자동차 남자들이랑 다 자동차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마크는 다 아는데 저건 뭐지? 저거 혹시 무슨 스코다 저쪽 체코 쪽에서 나온 건가? 그런데 다 중국차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기가 막혀요. 디자인만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생겨요. 중국이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네, 전기차. 있잖아요. 네. 사우디에도 상당한 부분 진출이. 네. 그래서 전기차를 타면 애써 안 좋은 점을 자꾸만 발견하려고 노력. 이렇게 좋으면 안 되는데. 네, 좋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빨리 우리 현대 기아가 이거 와서 빨리 쓸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럼 사우디의 이런 노력은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뭐 비전 2030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네온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온 프로젝트를 1단계를 성공을 시켜서 굉장히 무리하게 누가 봐도 저게 가능할 건가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주사우디 대사였던 박준영 대사님께서도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항상 저희들하고 얘기한 게 사우디가 지금 투자를 해서 들어오길 바라는데 지금 투자는 위험하니까 수주를 하면 공사만 하지 투자를 하는 건 좀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계속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대놓고 어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리고 사우디도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가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저 그림과 같은 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물으면 전 잘 되길 바랍니다라고밖에 얘기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스로 수정을 하잖아요. 너무 엄청난 프로젝트라는 게.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현실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걸 1차 성공하면 2차부터는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길 바라는 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가고 궁극적으로 투자하길 바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앞서서 좀 되게 혁신적인 이미지로 저희한테 다가왔었는데 너무 혁신적이었죠. 이게 좀 현실적으로 수정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사우디가 계획을 했던 만큼의 임팩트가 있을지.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사우디 모르는 사람들 그건 다 알아요. 성공한 거죠. 네. 그렇죠. 또 각인이 됐으니까 이미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사우디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규모. 인구 규모. 자, 제가 늘 하는 얘기 한국 분들이 잘 몰라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자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구의 자국민 비율이요. 자국민 비율이요?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총 인구가 1,000만입니다. 한 60% 정도. 60%요? 그럼 좋죠. 10%입니다. 진짜요? 네. 1,000만 중에 100만이고요. 까타르는요? 세계 최대의 가스 보급이죠. 그럼 한 30%? 30%요? 250만 중에 35만입니다. 와. 250에서 300만으로 보거든요, 외국인을요. 네. 그 외국인 다 합쳐서 네. 자국민 35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머니 네버 슬립에서 물건을 판다면 네. 두 나라에 가면은 하나는 자국민 대상은 35만 팔고요, 저긴 100만 팔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총 인구 한 3,500만 정도 되는데요, 자국민 한 2,500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 가기 원하죠. 예, 그런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물건 하나를 팔아도 천만 단위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규모가 되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하면 좋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사랑이 지극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이란과 사이가 참 좋았잖아요. 네. 예, 제재 받기 전까지. 예, 무역도 많이 했죠. 사우디는 이란을 굉장히 거꾸로 하는 나라거든요. 사우디가 이란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냉전 시대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이란하고 무역하지 말아라는 말은 또 참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한테 하는 말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밖에 몰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난 대한민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언급하게 이란하고 놀지 말지. 예, 한국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랑 놀지. 네, 우리랑 놀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1973년부터 들어가가지고 진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공사 밤에 횃불 켜놓고 공사하는 거는, 야, 저거는 뭐 한반도 특종들이다, 특종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근면성. 그러니까 이 걸프 국가들이 한국에 보는 눈이 참 좋은 눈이 그겁니다. 얘는 가난한 나라예요. 사실 우리가 특히 한국 6.25 전쟁 이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예. 석유도 하나도 없어. 근데 쟤네들 이렇게 잘 살아. 땅도 작아. 땅도 작아.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되고, 그래서 한국처럼 이들 국가들도 뭘 하고 싶냐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1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세입을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으니까. 이들 국가들은 내년 예상 유가. 내년 예상 유가가 이들 예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동 국가들은요, 산유국들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 까타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내년 유가를 얼마로 예측해서 한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우디는 잘 얘기 안 해요. 그럼 모든 학자들이 덤벼들어가지고 얘네는 유가에 얼마에 받지 하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라는 게 항상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기업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사우디 사람들을 반드시 고용해야 되거든요. 고용하면 그 사람들 월급 나갈 거고, 그 사람들 세금 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법인세 낼 거고요. 그걸로 운영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거죠. 세금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우디 시장에 진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사우디가 야, 니네 우리 투자해, 법인세 없어, 그러면 해볼 만하죠. 그렇죠. 근데 다들 법인세를 지금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UAE가 지금 UAE에서 외국 기업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게, 법인세 없다고 해서 들어와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법인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난번에 가을에 가가지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대책이 걸려서 우리 한인들도 막 비즈니스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하시는 말씀이, 법인세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볼 만해서 왔는데 법인세 만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메리트 있는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럼에도 왜 우리가 중동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느냐? 막말로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어느 시장이 좋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 시장을 갈 수 있습니까? 러시아 시장 갈 수 있습니까? 유럽은 우리가 경쟁제죠. 유럽은 뭐 재미없죠. 동남아시아는 아직 그렇죠. 약하죠.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하기에는 아직 더 복잡하죠. 결국에는 지금 중동이 나오고, 특히 건설 시장에서 건설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 저는 개인적 희망을 더 한다면 이란 시장만 열렸으면 좋겠다. 이란 시장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 200개는 들어가서 200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대기업 말할 것도 없고.
이란 시장에 또 특별한 메리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란은요. 저는 요즘 항상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네. 역시 뭐 전 이란 대사님 우리 윤 대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 대사님입니다. 윤강현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란 제재만 풀리면 이란 가정집의 화장실부터 화장실 타일부터 대규모 플랜트 시설까지 우리가 국산으로 다 깔 수가 있을 때 할 정도로 할 게 많은 나라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또 이란 제재를 한다면 골치 아프시죠. 좀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기 집권 때랑은 다르게? 예, 일기 때하고는 달리 지금 당시에 트럼프와 손을 잡았던 아랍 국가들도 지금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 너무 강대강을 원하지 않고 이란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솔레이만을 죽였어. 이란에서 이제 가장 아끼는 혁명수비대 장군인 솔레이만을 트럼프가 죽였는데 솔레이만을 죽인 철천지 원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쟤하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다들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참 눈에 띄는 그 학자의 의견을 봤는데요. 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레이만을 죽였다고 트럼프하고 딜을 못한다고? 그러면 80년대 우리가 이라크랑 전쟁했을 때 우리 군인들과 훌륭한 장군을 30만 명을 죽인 사담 후세인과도 우리는 딜을 했다.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대통령 하시라. 이번에 제가 이란 신문을 봤는데 이란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기사에서 제가 읽었는데 우리 이란 국민이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 많은 것도 보기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란 국민들의 현실 생활에서 빵 살 돈, 우유 살 돈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이란 미국 대선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정도인데 정부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된 건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별로 좀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현재 이란 대통령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란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개혁파고요. 이란 역사상 두 번째 개혁파인데 성직자가 아닌 유일한 개혁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분의 그 참모인 전 외무부 장관인 자리프 지금 현재 부통령 그리고 외교장관 아락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서양과 2015년에 핵협상을 타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란이 살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과 끊임없이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실리면 이란이 협상을 하고 뭐 이러면서 악마하고도 협상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처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라는 큰 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이렇게 비전 2030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온 프로젝트도 있고 또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여러 전략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빈 살만이라는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들 외에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요. 모하메드 빈 살만은요. 사우디를 번영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지도자예요.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개발도상 국가의 독재 스타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뭐고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무조건 올려야겠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어떻게 해서든 경제 발전 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경제 발전이 바쁘니까 네.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던 뭐 인권 그런 거 지금 얘기하지 마. 지금 우리 급해.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개발도상형의 개발도상 국가가 국가 발전을 할 때 그런 스타일의 강력한 지도자.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리관유라든지 이런 그런 지도자.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고요. 젊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처음에는 실책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많이 세련됐고 그리고 지금 이 모하메드 빈 살만의 측근에 이렇게 국가 발전을 책임지는 엄청난 한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본 얘기 들어보니까 워커홀릭입니다. 워커홀릭. 아, 예, 일밖에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이 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의 지금 갈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못 살았던 나라면 네. 발전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전할 게 많고 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요즘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그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 세대는 개발도상국에서 삐약삐약 거리려고 할 때 태어났고, 다들 가난이라는 건 뭔지를 알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전이 나서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이라는 걸 많이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뭐든지 했었는데, 심지어는 월남전에 파병돼서 나갔던 군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그 김치 통조림을 먹는데 그 미군이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녹슬었대요. 우리가 캔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미군이 보고 이거 그래서 그 납품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장군들도 그렇고 그 장병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라고 그러면서 녹이 든 김치를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좀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약한 거죠. 그게 이제 이날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사우디가 우버 택시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어떤 거냐면 국민들한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특별히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우버 택시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택시도 나라의 융자금으로 사게 해주고, 그래서 중국산 택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택시를 타보면은 기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사들이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 군인들. 그러니까 일과 끝나고 엑스트라 머니를 벌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젊은 친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왕세자의 이런 정책이 사우디 잘 먹히는 것 같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아이고, 우리 왕세자께서는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바닥을 끼고 있다. 예, 왕세자의 이념은 굉장히 확실하고 가는 길을 막는데 우리 국민들이 못 따라간다. 아.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도 만약에 사우디의 입장이라면, 거기 국민들의 입장이라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근데 희망이 있는 거는 젊은이들이 느껴요. 젊은이들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사우디가 변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가 변했어요. 사우디가 변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개혁적인 사람이냐면, 히잡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히잡 안 쓴다고 난리가 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히잡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야, 너 쓰지 마 그러면은 그래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서우니까.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아예 히잡을 단속하는 경찰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잡을 안 써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없죠. 사우디 히잡 안 쓰는 여학생들 많이 봐요, 길에서. 그러니까 변하니까 특히 여성들에게 우리도 70년대 80년대 남녀 평등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성을 고용하는 법을 계속 권장을 했잖아요.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여성 1명을 고용하면 남성 3명 고용한 걸로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니 네버 슬립이 사우디에다가 지사를 선입해가지고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반드시 사우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10명을 고용해야 된다. 네. 그럼 남자 10명 고용하는 것보다 여자 3명 고용하면 일단 9명은 해결이 돼요. 차라리 여자 4명 고용하는 게 훨씬 낫죠. 국가적으로도 그럼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달 그 국회에 홈페이지에 이번에 우리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를 우리나라 사람들로 몇 퍼센트 바꿨다, 이거를 계속 올려요. 그래서 꾸준히.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사우디예요. 달라졌어요, 사우디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네. 큰 문제가 없다면 사우디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얘기랑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랑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쨌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나올 텐데 좀 중동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으면서 아마도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이란 핵입니다. 우리 초점은 이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핵 개발은 하되 핵무기를 안 만든다는 건 확실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에서 오케이 할 것인가? 절대 오케이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락 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내내 중동 문제에서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직접적으로 이란의 핵을 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때려라고 봐줄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란 핵은 미국에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을 가지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얘기했거든요.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핵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고 그 외에는 아랍 국가들과 오히려 만약에 좋은 면만 본다면 아랍 국가들도 원하는 게 이란과 경제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얽혀 있으면 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도 이란의 중요한 시설에 투자를 해서 이란을 돈으로 묶어놓고 싶어 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말렸거든요. 아직 네. 이란 제재라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하고 만약에 딜이 잘 된다면 트럼프와 그렇게 포괄적인 경제 협력, 중동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건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어쩌면 희망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